경찰이 이재명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도 따로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어느 당 소속인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현재로선 체포 당시 김 씨가 갖고 있던 8쪽짜리 변명문이 범행 동기를 밝혀낼 핵심 자료입니다. 김 씨가 여태껏 진술한 내용도 변명문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살인 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7차례 조사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은 어제 저녁 석방됐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김 씨를 검찰로 넘기고 오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되기로 했는데 방송을 앞두고 최종 결론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습격범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비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반 이상 외부인이 참여하게 되는데 세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비공개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국민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저런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를 왜 거부하기로 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이런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하기는 합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서 유사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건에 비춰보면 형평성에 반한다는 반론도 제기될 법합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사안들은 모두 살인 기수 범죄로서 상당히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살인 미수 범죄입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로서 그동안 모든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기수에 이른 사안과 비교해 본다면 이 사건에서 습격범 김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형평성에 반한다는 반론이 상당히 중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저렇게 지금 화면으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모습 보시면서도 이 비공개 결정을 납득하진 못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화면에서 저 김 씨란 사람의 얼굴을 조금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그 모습 보셨죠? 태도 보셨죠? 수갑은 차고 있었지만 그리고 포승줄에 묶여 있었지만 무슨 당당하게 자기가 뭘 대단한 일을 잘한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경찰의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경찰서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고개를 숙이지 않잖아요. 정말 흉악범들,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머리, 옷에 달린 모자로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고개 푹 숙이고 기자들이 뭘 물어봐도 말 안 하고 죄송합니다만 하는데 저 사람은 얼굴 빳빳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리낌 없다 이런 상황인데 왜 신상 공개를 안 할까 의아하실 수 있지만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찰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주희 변호사님, 이거 말고도 저 김 씨란 사람이 과거 정치적 활동, 즉 어느 당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공개해야 된다. 이걸 두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적, 그러니까 어느 당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느냐 역시도 비공개로 하기로 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유는요. 정당법에 보면은요. 수사 과정에서
당적 여부, 이 당원 명부를 확인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에서는 어떤 개인의 이런 정보에 대해서 함부로 당연히 누설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그게 건데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당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내심의 의사, 개인의 자유에 따라 사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를 못하고,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당적을 갖고 있었는지, 당원이었는지 여부가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거는 폭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당적이 협의에 따라서 공개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겠지만 일단 법상으로는 불가하고,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 김 씨란 사람,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씨란 사람의 당적에 대해서 비공개를 한 게 무슨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른 이 판단이라는 건데, 이를 두고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데 법에 그게요. 의하면은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실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이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들으신 것처럼 여야는 첨예하게 피의자 김 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일단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피의자 김 씨의 이재명 대표를 습격하기 전날의 행적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최정화 기자님. 네, 이재명 대표를 이 습격하기 전날에 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허. 김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이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포착된 김 씨의 모습입니다. 허공에 대고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찌르는 듯한 뭐 하는 거야, 기이한 지금? 이런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습격할 때와 비슷한 동작으로 세상에. 보여집니다. 이 김 씨는 이날도요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경찰이 밝힌 겁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게 일단 저 상황에서는 낮 상황이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문서 뭐 종이 같은 걸 들고는 있지만 지금 행동은 영락없이 흉기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범행 전날에도 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말인즉슨 그 범행 일자가 1월 2일이었잖아요. 네.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이 범죄를 사전에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냐. 아하.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이 피의자는 작년 4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흉기를 구입을 했고 세상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양쪽 부위를 제거를 하고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어머,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테이프로 감싸고 어머. 이런 식으로 개조를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개조 흉기를 전날에도 내내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보면 그 전날에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봉하마을 평산마을까지도 갔었잖아요. 어머. 이 상황 내내 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 영상과 김현주 평론가님의 설명을 같이 들으니까 너무 섬뜩하고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습격했던 저 피의자 김 씨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다. 이것도 지금 논란이잖아요. 네, 조력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래서 지난 7일에 충남에서 70대 남성이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어허. 이 70대 남성이 김 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그 변명문이라고 하는 그 문서 해결 망치게 예. 제목대 변명문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변명문이. 그거를 김 씨 대신에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했는데 어허. 조력자인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석방이 됐습니다. 어? 석방된 이유가 뭐냐면 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이고 어허. 혐의가 다 입증이 됐고 네.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석방이 됐는데 이 모든 수사 결과는 경찰이 내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는 정당 소속을 묻자 입을 닫았습니다.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이후 김 씨의 당적을 두고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과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부터 김 씨의 당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식적으로 당적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이 수사기관이 수사상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법이 없는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고도 안 되는데 혹시나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검찰하고 협의를. 김 씨를 범행 장소까지 차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의 공범 여부와 김 씨의 범행 동기 등 수사 결과는 이번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